안녕하세요. 북리지의 김성민입니다. 북리지의 3D 불량 사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3D 프린터 초보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불량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었던 안착 불량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착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닥면과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출력을 계속 하다 보면 수축에 의해서 바닥에 들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또 심해지다 보면 아예 바닥으로부터 떨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위에서는 스파게티라고 하죠. 그런 거를 뽑아내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착 불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착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안착 불량과 화학적 안착 불량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혀 안착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착 불량이죠. 3D 프린터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처음 3D 프린터를 접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첫 번째 물리적 안착 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 레벨링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즐과 베드와의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노즐이 베드 위에서 움직일 때 필라멘트가 어떻게 베드 위에 안착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베드 위를 노즐이 지나갈 때 이렇게 쭉 짜면서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노즐의 하단 쪽 평평한 부분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마치 호떡 만들 때 동그란 밀가루 반죽을 갖다가 위에서 누르개로 쭉 눌렀을 때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노즐의 평평한 부분이 눌러서 핌으로써 바닥과의 안착을 돕는 형태로 첫 레이어는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 레벨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베드와 노즐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집니다. 베드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면 이 부분이 지그시 눌러주지 못하고 살짝 떠 있는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지만 제대로 눌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에 잘 붙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A와 A' 요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안착이 잘 되는, 즉 노즐과 베드 사이의 간격이 적정한 수준이 됐을 때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지그시 눌린, 옆에서 보면 호떡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 빨간 부분과 밑에 있는 안착 불량 시의 빨간 부분의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퍼지면서 나오지만 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일단은 선의 폭이 차이가 납니다. 안착 불량일 때는 선의 폭이 좀 더 좁아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밑에 베드와의 안착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넓은 데에 반해서 안착 불량 시에는 베드와의 닿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에 제대로 붙어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착 상태는 이런 식으로 나온 데 반해서 안착 불량이 발생했다 그러면 중간에 숭숭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첫 레이어에서 깔리는 모습이 붙어있는 선이 지나갈 때 두 개의 줄 사이가 벌어졌다 하면 레벨링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리적 안착 불량에서 두 번째로는 압출 불량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벨링 상태는 위나 밑에나 동일한데 닿는 면적이 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압출되어서 나오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을 만한 면적이 적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출 불량에 의한 안착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벨링 간격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떴다 이러면 압출 불량에 의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량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리적 안착 불량은 첫 번째는 베드 레벨링을
해주는 겁니다. 베드 레벨링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실 때는 A4 한 장 정도, 즉 0.1mm 정도 되는 두께의 A4를 이용해서 레벨링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레벨링을 할 때는 출력 시의 베드 온도 그리고 노즐 온도를 올려놓고 진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온 상태 한 20도나 25도씨에서 베드 레벨링을 해놨다가 실제 출력 온도가 50도나 60도 이렇게 됐을 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 베드가 팽창을 하면서 이 높낮이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상온에서 했던 베드 레벨링과는 전혀 다른 노즐과 베드와의 간격이 되어서 그때 레벨링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맞춰놓고 베드 레벨링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양쪽 모서리에서는 제대로 레벨링이 맞는데 군데군데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메쉬 베드 레벨링이라는 마를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 레벨링 센서가 없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베드 레벨링을 맞춰놓고 진행을 할 때, 즉 현재 있는 베드를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위치 값을 수동으로 레벨링을 잡고 그 수동 레벨링 잡은 지오메트릭을 그대로 노즐이 따라가면서 첫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레벨링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별로 레벨링이 다르다 할 때는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평탄한 베드를 구입하셔서 베드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라든지 평탄도가 좋다고 하는 거울 베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 레벨링을 잘 맞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출력하면 떠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안착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마를린 펌웨어에 있는 베이비 스텝을 켜고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라는 것은 첫 레이어 안착을 할 때 미세하게 높낮이를 강제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안착을 돕게 하는 것인데요. 이 값을 마이너스로 점차 내리게 되면 공중에 붕 떠 있던 노즐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착륙하듯이 점점 내려오면서 안착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만일 오토 레벨링 센서를 장착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레벨링을 맞추는 것보다는 Z 프로브 옵셋 값을 좀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0.05나 마이너스 0.1 정도씩 점차 낮춰가다 보면요 적정한 값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 안착 불량과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안착 불량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의 레벨링은 아주 타이트하게 잘 맞춘 상황입니다. A4 용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면 신기한 게 왼쪽에서는 안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착이 또 잘 돼요. 네, 왼쪽에서는 계속 필라멘트가 베드 위에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야 제대로 안착이 되고 왼쪽에는 전혀 안착을 못하는 이런 상황. 그 원인이 바로 화학적 안착 불량, 다른 말로는 궁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새우산을 피면 빗방울이 우산 표면에 떨어져서 퍼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떨어지는 것은 우산 표면과 빗방울과의 궁합이 안 좋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소수성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산과 빗방울 사이의 관계가 베드와 필라멘트와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산이 빗방울을 튕겨내듯이 베드가 필라멘트를 튕겨내고 제대로 안착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표면의 이물질 때문입니다. 이물질은 손때나 또 오랫동안 출력을 안 하고 있을 때 쌓였던 먼지 혹은 프린터를 청소해 주려고 뿌렸던 스프레이류나 이런 거에 의한 기름들, 다른 것들이 올라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봤던 영상에서 오른쪽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왼쪽이 잘 안 나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그냥 제 손때를 묻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문질렀던 것이죠.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는 아예 안착이 안 됐던 것입니다. 화학적 안착 불량의 두 번째로는 베드 물질입니다. 필라멘트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베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 조립식 프린터를 받았을 때 베드 위에 이상한 종이 테이프 같은 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을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그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게 지저분해서 다 뗐단 말이죠. 다 떼면 위에 뭐가 있냐면 그냥 알루미늄 판이 나옵니다. 그 메탈 판 위에다가 레벨링을 잘 맞추고 출력한다. 안착이 당연히 안 되죠. 메탈과 필라멘트 사이의 안착력은 궁합은 무척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필라멘트와 친하지 않은 물질이 깔려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안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베드 온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 출력을 해보면 히팅 베드가 없는 프린터에서는 출력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필라멘트가 베드에 붙지를 않죠. 그래서 혹시 베드 온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라멘트입니다. 이게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3D 펜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필라멘트가 검정색이 여분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터 하다가 검정색이 딱 떨어졌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에 있는 필라멘트를 끼워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에 안착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내 프린터에 뭐가 문제지? 레벨링이 문제인가? 하고 아무리 레벨링 맞춰도 안 되다가 필라멘트를 교체하니 다시 안착이 잘 되더라고요. 즉 3D 펜에 샘플로 들어있던 그 필라멘트가 뭔가 프린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필라멘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화학적 안착 불량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베드를 닦아내면 됩니다. 손때 같은 경우는 저는 알코올로 닦아내는데요. 약국에 가시면 이와 같은 소독용 에탄올 해갖고 한 2-3,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방용 티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살짝 따른 다음에 그냥 베드 위에 있는 이물질을 닦아내시면 됩니다. 손자국이 닦여지죠. 또 한 번 더 해보고요. 깨끗하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이렇게 닦고 나서 바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왼쪽은 전혀 안착이 안 되는데 지금은 안착이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에 이물질이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손때가 묻었을 때와 손때를 닦아냈을 때 그 차이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베드 물질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베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 히팅입니다. 낮은 베드 온도라고 얘기했는데요. P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느 정도 베드 온도가 받쳐줘야만 안착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기에 제가 유리 베드를 사용할 때 베드 온도가 50도 미만이니까 안착이 처음에 된 듯 하다가도 나중에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 안전빵으로 PLA 같은 경우는 한 55에서 60도 정도 히팅을 하고 출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라멘트 문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 필라멘트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링도 잘 맞추고 베드도 잘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청소를 했고 했는데도 부착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필라멘트를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 딱풀이나 목풀 같은 걸 이용해서 표면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팁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3D 불량사전 두 번째 시간 안착 불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착 불량에는 물리적 안착 불량과 화학적 안착 불량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미스테리한 안착 불량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안착 불량이 있다고 한다면 밑에 댓글란에다가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압출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